안녕하세요. 정문일층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인바이오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바이오젠. 대표님 안녕하세요. 인바이오젠 공부해보고 싶은데요. 차트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셨죠? 한번 보겠습니다. 인바이오젠은 요거 기본적인 거 먼저 볼까요?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소형주고 유통업을 합니다. 유통업. 그 다음에 시가총액 2235억이고 현재 한 3% 정도 올랐으니까 2500억 정도를 왔다 갔다 할 것 같거든요. 자, 근데 얘는 잠깐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재무정보를 잠깐 보게 되면 실적은 분기 실적을 봤을 때 보게 되면은 이거 후반기죠. 작년 후반기 그리고 올해 전반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 온통 파랍니다. 현재 그죠? 온통 파래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장사를 그다지 잘하는 편은 아닌 거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조금 캐스선을 찍어볼 만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은 70억, 76억, 98억, 102억 매출액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점 때문에도 주가는 탄력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일단 생각을 해 두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 자, 그런데 인바이오젠은 이제 쭉 보게 되면 9월 24일 날 이런 특징주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오징어 게임 버킷 스튜디오 최대주주, 그 다음에 또 하나 코로나 치료제 투자 확대 기대, 이 두 가지가 시장에서 현재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굉장히 팽배할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오른쪽에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7월, 8월, 9월에 들어와서 뭔가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올려놓긴 했어요. 그죠? 그런데 다시 올렸다가 좀 밀리면서 4,000원대를 뚜렷하게 이렇게 지지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수렴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고가를 높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저가를 주저앉지도 못하고 이렇게 수렴의 형태를 띄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지금 여기서 열심히, 지금 거래량이 되게 많잖아요. 이 자리가. 누가 열심히 버려갈 수도 있고요. 누구는 열심히 또 여기 사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는 이제 수렴의 형태라고 얘기하고, 그 수렴을 통해서 시장에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되겠죠. 저거 누가 열심히 버렸다라고 판단될 수가 있고요. 누구는 열심히 모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그 수렴이 마친 후가 의미가 커지겠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방향을 이렇게 틀어준다면 비싸게라도 주가를 끌어올리겠다고 생각하면 이런 탄력적으로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성질이 나타날 것이고, 만약에 이거는 아니다,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누가 버려나갔다면 여기를 하향 이탈하면서 주가는 다소 이렇게 밀린다면 주가는 어디까지 밀릴지를 모른다는 거죠. 어쨌든 인바이오젠은 지금 4,000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일단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오징어 게임 버킷스 최대 주주, 그 다음에 코로나 치료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한 번 나온 게 아니고 계속 나오죠. 또 하나 인바이오젠은 지금 외인 주가, 이게 9월 23일 날 나온 건데 외인 애들이 좀 모으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용상으로 보면 굉장히 기대감이 있는 모습이긴 하나 여기서 하나 걸리는 게 바로 저는 이런 게 걸리는 거예요. 이런 게 아무리 어떤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을 탄탄하게 이제 못한 상태에서 주가는 탄력적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잘못하면 버블이 되면서 꺼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이 좀 있는 그런 모양이 되는데 이게 좀 아쉬워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다시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연봉을 한번 볼게요. 큰 그림이 어땠는지. 인바이오젠은 자, 이렇게 보면 2016년 그리고 2010년 2008년부터 데이터 값이 이렇게 있는데요. 2008년도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급등을 했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주가가 계속 밀려서 720원까지 빠졌다가요. 그러니까 3만원짜리가 거의 뭐 망하는 수준까지 갔었어요. 그죠? 720원까지 갔다가 10년 전부터 데이터 값을 보면 차근차근 지금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추세는 맞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올라갔다가 다시 또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현재 이렇게 수렴하는 형태가 됐죠. 그죠? 자, 이런 형태인데
거래량은 지금 동반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만큼 관심의 대상이 된 종목이 맞는 거죠. 누구는 안 되겠다 올라오니까 팔 수도 있는 거고, 누구는 모아갈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죠? 월봉 볼게요. 자, 월봉을 보게 되면, 거래량을 한번 표시하고요. 자, 월봉을 보게 되면 다시 이렇게 당겨 보겠습니다. 최근 작년 그 웬만한 종목 작년 3월에 이렇게 주가가 밀릴 때 같이 밀렸었죠. 그래서 2,300원과 2,000원대까지 이렇게 밀렸다가 작년에 급등을 했죠. 7,800원까지 한 3배 정도를 이렇게 300% 이상 정도로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그죠? 그러다가 흐름을 한번 이 흐름을 깹니다. 그죠? 깼다가 다시 여기를 살려냅니다. 그죠? 이렇게 여기를 계속 저항을 받다가 그러니까 저항을 받다가 다시 살려냅니다. 그죠? 근데 거래가 좀 동반이 됐어요. 그죠? 그때가 시간이 7월 달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4,000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추세선을 그려보면, 이 4,000원이라고 하는 자리를 굉장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하죠. 그러니까, 이 4,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이 주가가 빠진다고 하면, 밀린다고 하면, 이런 흐름은 있긴 하지만, 그죠? 있긴 하지만, 여기는 워낙 저항대를 하루 이틀 만든 게 아니라 계속 만들어 놨던 자리고 저항이 지지로 작용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밀린다면 이 트렌드선이 있긴 하지만 밀리면 저항이 생기면서 다시 빠질 수 있는 위치가 되기 때문에 얘는 만약에 강하다고 하면 이 4,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올라오면 여기 보시면 6,000원대 이렇게 또 저항이 있습니다. 그죠? 또 여기 빼곡하게 저항이 있는 걸 봐서는 현재 상태를 보게 되면 4,000원과 6,000원 사이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향후 주가의 전망은 이럴 가능성은 더 농후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이 좀 부실하기 때문에 그게 좀 걸리는 거죠. 소위 말해서 매출액 구조 자체가 그다지 탄탄하지 못한 그 부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탄력적이지 못하지 않는 건가 이렇게 추정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다시 또 통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월조일을 한번 동시에 볼까요? 동시에 보게 되면 자, 이제 기준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왼쪽 위가 월봉이고요. 그 다음에 주봉이고요. 그 다음에 일봉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월조일에서 중요한 동선은 당연히 지금 이 4,000원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4,000원 자리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도 4,000원 자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지지하장 교차하면서 만들어진 자리죠. 특히, 일봉을 보면 저항이었던 자리, 4,000원대, 그리고 깨서 다시 저항이 돼버렸죠. 이렇게, 그죠? 그러다가 최근에 여기를 지지를 하고 있죠. 이제 이렇게, 4,000원을. 그러니까 이 자리는,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수렴하는 형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4,000원을 이탈하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 수렴의 형태를 한 번 더 봐주되 4,000 이탈하면 저항이 생기니까 그걸 해줘야 되겠죠. 대응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비중을 조금 줄여주는 게 낫겠죠. 혹시나 모르니까. 자, 신규 진입을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진입을 하는 것보다는요. 선취매해서 이거를 올라가라고 기대하는 것보다는 얘를 돌파시켜주고 이 흐름을 돌파시켜주고 그죠? 이 흐름을 돌파시켜주고 안착이 돼서 내려와서 다시 지지하는 형태가 나온다면 이런 기회를 준다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지금 이런 상태에서 들어가서 미리 이걸 예측하고 들어가면 아직 저항이 형성돼서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소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000원 그리고 1차적으로 6,000원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이걸 넘어가면 그 전 고점을 향해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여지는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딱 이거죠. 차트의 흐름과 기준은 잘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슈도 있는 거죠. 그러면 관건은 하나가 남은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이 실적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실적이 지금 그다지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분기 실적에서 이게 다시 꾸준히 올라가면서
흑자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 매칭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 준다면, 그리고 눌림을 준다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이런 자리가 형성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들어가더라도 이슈가 있고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비중을 줄이는 방법을 써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인바이오제는 매출액 구조나 영업이익 측이 약간 모멘텀 작용을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종목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럼 개인적으로 황 대표 이거 해볼래?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버블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걸 한다면 비중을 줄여서 할 것 같아요. 한다면 비중을 확 줄여서 한 반 이상의 비중을 줄이고, 그 다음에 세상 없어도 4,000원 기준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한다 하더라도 이걸 돌파시켜 놓고 이 영역으로 들어가고 이걸 살필 것 같아요. 분기 실적을 살핀 상태에 들어가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가냐 안 가냐를 떠나서 자기 매매 원칙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황 대표는 매출액 구조가 그다지, 그 다음에 영업이익 구도가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조심하자라는 내용을 하는 거지, 뭐 이 종목이 좋으니까 나쁘니까 이게 아니고요.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사항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릴게요.